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지고 한번 이제 사용 설명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또 학생들과 같이 실제했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어떤 형태가 되고 마지막 결론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를 선생님들이 한번 쭉 훑어보면 좋겠죠. 저는 이미 한번 게임을 해봤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수업에 적용할 때 한번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는 제가 이제 왼쪽에는 지금 이거 앱이죠. 앱을 켜놨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여기 사이트를 이제 같이 이제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예, 사이트를 같이 켜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앱이죠. 앱은 선생님들이 다 깔아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앱은 이제 어, 오늘 앱이 사회윤리 딜레마 게임에서 있습니다. 사회윤리 딜레마 게임에서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비어있는 방을 찾아서 우리는 이제 R101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어있는 방이 비어있죠. 그러면 이제 호스트 입장으로 들어가고 먼저 앱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도 아마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앱부터 먼저 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쓸 것은 저희 학생이 썼던 단체명이 P1073이어서 P1073 이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73 쓴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선생님들. 예,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선생님들이 아주 수업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앱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체명이 정해졌습니다. P1073. 그다음에 방 번호는 R101로 정해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초기화 세팅을 하지 않았고 이 상태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오늘 게임을 이제 학생들에게 지시할 걸로 가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러는데 자 이제 오늘 게임의 시작이 이제 카테고리가 사회윤리 딜레마 게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윤리 딜레마 게임을 선택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게임이 있죠.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앱에서 쓰이는 단체명 코드를 입력하러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P 10 1073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방번호를 선택하러 나옵니다. 그럼 R101이라고 선택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번호가 없는 경우 있고 방번호가 있는 경우인데 학생들하고 교실 안에서 할 때는 방번호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QR코드를 주면은 학생들은 QR코드를 찍겠죠. 또는 이 QR이 아니라 노트북이다라고 하면 아마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다가 뭐 카톡방 그래서 링크를 제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라든가 크롬북, 아이패드든 뭐 그 이 QR코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학생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교사는 이제 여기 스코어보드를 교실에 전자칠판에 띄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보드를 전자칠판에 띄워주면 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코어보드를 띄운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번 띄워보겠는데 먼저 저도 한번 학생들이 들어가는 좀 단체명 이걸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학생들이 보는 이제 스코어보드는 이제 이런 화면일 겁니다. 스코어보드. 그래서 전자칠판에 보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일 겁니다. 이런 화면일 거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고 학생들이 보는 화면은 이제 이걸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학생들은 이 화면을 보겠죠.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이제 학생들이 팀을 선택하겠죠. 예, 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 1팀으로 오늘 해볼게요. 1팀으로 가면서 자기 1팀이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입력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랑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고민할 건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입력할 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 다 경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 첫 번째 권목시장 공로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노력 경매 이제 노력을 경매로 얻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매출 이익률 경매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임대료 상승률 경매 이렇게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택하는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예, 이렇게 선택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경매이기 때문에 1번이 제일 유리한데 1번이 낙찰받을 확률이 25%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게임할 때 18명이 게임에 참여할 건데 한 4명 정도만 낙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불리하죠. 그래서 다 1번이 가장 유리하니까 학생들이 다 1번으로 몰려버리겠죠. 몰려버리면은 예, 그죠. 저 못 받는 애들, 이 낙찰을 못 받는다는 걸 폐찰이라고 하는데, 이제 폐찰될 애들이 많아버린 거죠. 폐찰되면은 최악인 거죠. 차라리 2번을 선택하고 말지. 2번을 했으면은, 그래도 낙찰을 받을 거. 아니, 또는 차라리 4번을 선택했으면은, 폐찰보다는 훨씬 좋은 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상권 활성화 노력, 나의 매출 이익률 경매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떤 이제 심각한 눈치 싸움을 통해서 획득해야 될 자기의 어, 어, 눈치 싸움을 통해서 획득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게임도 이제 눈치 싸움인데 이런 눈치 싸움을 통해서 예, 굉장한 통찰을 나중에 게임 후에 굉장히 통찰을 얻게 되는데 왜 그런 통찰을 얻게 되는가는 좀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한번 선생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세로 고침이 있으니까 순위를 늘 알 수 있죠. 지금은 이미 여기에 순위가 딱 있어요. 10팀이 1등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전에 한번 게임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했던 뭐 장미반이라는 어 단체명으로 게임을 한 게 있어서 예,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팀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3등이었네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스코어보드를 다 초기화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될 텐데요. 게임이 끝난 후에 결과 보고서를 한번 미리 한번 봐보죠. 이렇게 하면은 나의 라운드별 매출 이익과 평균 임대는 어땠는가? 그다음에 라운드별 평균 임대료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 세 가지가 나타나요. 우리는 오늘 게임으로 첫 번째 이거 빨간색 이 그래프가 우리 게임으로 나타나는 건데 게임 이면에 숨겨져 있어요. 어, 이거 임대료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료 기준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임대료, 집주인이 임대료를 막 마음껏 올리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럴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죠. 근데 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이게 한 25% 매출 이익의 25%를 임대료 측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매출 이익 연동형 임대료라고 하거든요. 이거요. 매출 연동형 임대료. 그걸 측정하면 되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매출 이익과 관련된 임대료 측정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임대료 이익의 50%는 어떤가라고 하는데 임대료 이런 걸로 세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임대료를 측정하면 좋을까? 이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를 측정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이 게임피케이션을 통해서 아마 알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적자 매장의 변화가 1라운드부터 적자 매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 적자 매장 많이 늘어나죠. 여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에 평균 순이익은 어떤가 했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순이익이 굉장히 점점 줄어드네요. 그렇지만은 예, 매출이익의 25%, 매출이익의 50%로 임대료를 정했을 때는 변화가 거의 없네요. 뭐 이런 결과 그래프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은 마무리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예, 거기서 계속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쭉쭉 입력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학생들이 입력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제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선생님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스코어보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새로운 데이터로 어,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수가 20일인데 18, 18명이거든요. 18명으로 플레이 수를 맞추겠습니다. 오늘 게임이 18명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화를 누르면은 여기는 기존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고 단체명도 변경해야 되겠네요. 단체명도 P1073으로 변경할게요. 예,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초기화를 누르면은 여기 기존 데이터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라운드도 1라운드로 바뀌고요. 자, 초기화 누르겠습니다. 예, 자,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체크박스 선택 있는데, 여기 체크박스 선택이 있습니다만은, 예, 체크박스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체크박스 계속 선택하도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라운드 결과 반영하기만 계속해서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의 목적은 학생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스코어보드 판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라운드인데 제가 이 스코어보드를 보고 스코어보드 데이터가 나타나는 걸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스코어보드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먼저 그 학생의 데이터를 한번 1라운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라운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미리 다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입력하겠죠. 자, 학생들 1라운드 입력하세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미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구조가 돼 있다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럼 미리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했다는 걸 강제로 이제 기준으로 학생들이 1라운드를 이제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면은 이제 학생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번. 자, 보면은 학생의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예. 학생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네요. 잠시만. 왜 10P1073. 네, 잠시만요.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P1037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약간 오류가 있어요. P1073이 아니라 P1037이었어요. 단체명이 37이었습니다. 단체명 변경할게요. P1037. 예. 그래서, 예, 데이터가 다 들어왔습니다. 데이터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뭐, 1라운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라운드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좀 이따가 2라운드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예, 이거 37이었는데, 이거 73을 썼네요, 제가요. 제가 1037로 다시 바꿨습니다. 예, 자, 갑니다. 37이고, 자, 이제 1라운드 끝났죠? 이제 여기서 1라운드 끝났으니까 1라운드 데이터는 바로 입력을 제가 할게요.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1라운드 결과 반영 있죠? 이거 눌러서 이걸 1라운드 결과를 반영할게요. 반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라운드 순위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2라운드로 바뀔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2라운드 데이터에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로 바뀌었죠. 자, 학생들 입력은 데이터가 없고, 자, 이번에 이제 2라운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딱 하면은, 자, 학생들 입력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16팀 들어왔고요. 13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는 상황이고요. 여기 세 가지가 학생들은 세 가지를 입력한다겠죠. 여기 임차인 노력과 그 다음에 매출 이익률 부분과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이 세 가지를 학생들이 입력하는데 그게 경매로 정해지는 겁니다. 경매. 예, 그게 경매로 자 임차인 노력, 매출 이익률
임대료 인상률 이 세 가지가 경매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다 입력된 것 같습니다. 18명이 다 입력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먼저 입찰 노력에서 이 하나, 둘, 셋, 넷, 5명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일로 다 하지 않았을까. 일은 4명 정도밖에 18명 경우는 한 4명 정도밖에 낙찰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낙찰 4명 볼까요? 1500, 1500, 1500, 1500, 4명 딱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뭐 어, 사학생은 폐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임차인 노력에 1번이라고 선택한 학생들이 9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4명만 무작위로 가져가고 나머지 5명은 폐찰돼 버린 겁니다. 차라리 그 학생들이 2번을 했다면은 2번은 몇 명 했는가 볼까요? 선택 하나, 둘, 셋, 넷. 2번은 천을 네 명 했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했으면, 2번, 그러니까 이 5명 중에는 1번에서 패찰된 사람도 있을 거고, 2번에서 패찰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유입 고객 수는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임차인 노력이 많으면 유입 고객 수가 천을 더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2,500이 되는 거고요. 유입 고객 수는 임차인 노력에 천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출 이익률은 이제 매출 이익률 퍼센테이지도 가장 낮은 게 5%죠. 이거 사람들은 바로 폐찰된 겁니다. 아까 두 번째 경매에서 1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50%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럼 50%가 몇 명이냐? 하나, 다섯, 뭐, 4명이겠죠. 둘, 셋, 4명. 맞죠? 4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0%거든요. 매출 이익이 40%가 또 40%. 하나, 둘, 셋, 4명. 예, 40%죠.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에서 아마 폐찰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지 않을까. 근데 거의 대부분 3번을 선택해서 폐찰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3번이 50%, 40%, 30% 정도 될 건데 30%가 몇 명이냐면 하나, 2명. 30%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은 30%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매출 이익률이 5로 된 경우가 있고 욕심 안 부렸어도 30%는 가져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참, 예. 그다음에 20%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20%라도 가져가지. 4번을 선택했으면 20%거든요. 20%가 몇 명이냐? 하나, 둘, 세명 예, 20%를 선택한 사람이 18명 중에 3명이 선택했네요. 그래서 안정되게 가져간 겁니다. 근데 1번이라든가 2번에 몰려서 폐찰이 되어서 5%를 가져간 사람. 그럼 매출 이익은 이제 곱해졌습니다. 이것에 둘을 곱한 것을 10분의 1 나눠서 매출 이익을 그냥 이 정도로 책정해 봤는데 이 정도가 딱 적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이익이 둘을 곱한 겁니다. 곱하고 나서 10으로 나눴죠. 매출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이면 임대료 인상률이 낮아요. 근데 악덕 임대인이면 임대료 인상률이 40%로 높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졸부 임대인 또는 뭐 제가 부자 임대인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무튼 임대인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대해서 현 임대료가 정해졌는데, 여기 현 임대료를 안 적었었는데, 원래 1라운드부터 하면은요, 현 임대료 초기의 임대료는 1,000원이에요, 1,000원. 임대료가 1,000부터 시작합니다. 1,000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2라운드죠. 2라운드에 임대료가 살짝 오른 겁니다. 오른 상태고, 이 임대료 인상률에 의해서 다음 라운드는 이제 이 임대료가 15%, 12%가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임대료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임대료에 대해서 나의 1라운드 순이익이 결정되는 겁니다. 순이익은 뭐 단순 명료하죠. 지금 자기의 매출 이익에서 매출 이익에서 자기 임차인 노력을 빼면 되는 겁니다. 임대인 매출 이익에서 임차인 노력을 빼는 게 이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이도.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되니까 순이익도 이제 좀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1라운드 순이익이 점점 정해집니다. 그래서 1라운드 순위 이거요. 자, 다시 말하면 매출 이익이 있겠죠. 그다음에 임차인 노력을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 달에 납부해야 될 임대료가 있겠죠. 이걸 빼주면 나의 일반 나오는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5개 팀이 가로 열고 마이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 5팀이
이번 2라운드에서 적자를 봤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자기의 매출액이 작았는데 임대료가 많았다. 또는 내가 임차인 노력도 무지하게 많이 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일 수 있는. 예, 아무튼 2라운드는 5팀이 마이너스입니다. 나중에 아마 예측될 건데 계속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2라운드, 이번,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팀이 그 가게가 점점 많아지겠죠. 예,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계속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번 라운드 순이익 가로 열고 25%, 이번 라운드 순이익 가로 열고 50%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별도로 임대료 상승을 하지 아니하고 매출에 연동하는 임대료를 책정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에 연동하는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 임차인의 경우는 매출이 많을 때는 임대료를 많이 주면 되고요. 매출이 적을 때는 임대료를 적게 주면 됩니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적게 받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경우는 아무리 매출이 적었어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그냥 매출 적으면 임대인도 손해를 보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한 건데요. 임차인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5% 매출액의 25%를 임대료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 매장 가게 수는 두 개밖에 없고요. 50%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 가게 수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스코어보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도 한번 결과를 반영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결과 반영하면은 2라운드의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로 바뀌겠죠? 3라운드 바뀌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라운드 데이터도 또 한번 입력해보고 이제 어, 빠르게 쭉 나가겠습니다. 3라운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겠죠. 저는 저는 1.5초마다 한 번씩 학생들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3라운드 입력해라는 명령과 함께 학생들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누가 입력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력 여부. 그래서 자, 아직 3팀이 입력 안 했네요. 3팀 입력하세요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3팀 바로 입력했고요. 4팀하고 5팀이 아직 입력 안 했습니다. 자, 5팀 빨리 입력해 주세요라고 학생들에게 독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8팀 입력해 주고요. 17팀도 입력 부탁드립니다. 두 팀이 빠졌는데,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번 라운드도, 인차, 이제, 이걸 보고, 게임을 운영하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임차인 노력에서 이번에 6명이나 폐찰됐습니다. 그다음 매출 이익에서도 5명이 폐찰될 거예요. 예. 눈치 싸움, 뭐 1번이나 2번에서 눈치 싸움 일어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률이 이렇게 됐고요. 자, 뭐 이제 이번 라운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이번 라운드에 예. 이익에서 손해가 난 마이너스인 가계가 일곱 가게가 나왔습니다. 일곱 가게가. 예, 그렇지만 어 매출에 연동한 경우에는 이제 세 팀과 세 가게가씩 나왔네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번 라운드 3라운드도 그러면 바로 결과 반영할게요.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 또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4라운드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하면 또 4라운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라운드를 클릭하면 4라운드 데이터들이 들어올 겁니다. 4라운드 데이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임차인 여력 입력했던 것은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수시로 바뀝니다. 아니면 무작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임차인 여력이 1,500이었지만 나중에 마지막 되었을 때 얼마나 바뀔지는 모릅니다. 예, 자, 데이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예, 아직 입력 안 한 팀이 있네요. 5팀 입력해 주세요. 아직 8팀도 입력 안 됐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라고 독려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다 입력된 것 같으니까요. 한번 보면은 이번 라운드 4라운드였는데 예, 다시 이제 또 뭐 결론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번 라운드에 적자 매장이 8개 팀이 8개 가게입니다. 적자 매장이 8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예, 당연합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다, 어,
25% 매장 매출의 25%, 매출의 50%는 세 개 팀, 다섯 개 팀. 조금씩 많아진다. 뭐 비슷하죠. 예. 자, 이번 4라운드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라운드 데이터를 또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5라운드는 입력 데이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라운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부터는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 해석만 해주면서 예, 해석만 해주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우리가 45분 한 50분 수업 시간이 될 텐데 1시간 안에 이 젠티피케이션을 다 맺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저 젠티피케 당하는 그러니까 죽으라고 임차인 노력도 무지하게 했는데 막 적자가 나오는 매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1, 3, 4, 5팀이 임차인 노력이 0이네요. 근데 임차인 노력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6팀 같은 경우에 임차 노력이 1,500이나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번 라운드에 마이너스 2,000. 임차 노력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입 고객 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았다라는 말이겠죠. 임대료가. 예. 그래서 예, 마이너스 2,00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5라운드도 이렇게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라운드도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음, 그럼 6라운드 데이터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라운드까지 정도만 한번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8라운드까지, 12라운드까지 한번 다 해보죠. 12라운드까지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에는 끝까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시간부터는 계속 그냥 데이터만 보여드릴게요. 예, 결과만 해서. 예, 거의 다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예, 10개 팀이 이제 10개 팀이 마이너스가 되네요. 10개 팀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이번 라운드 결과 반영하고요. 다음 이제 7라운드로 가겠습니다. 7라운드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제 7라운드 데이터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 라운드에 어, 적자 매장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 또 두 번째 25% 매출이익이 25%인 경우에는 매출이익의 5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매 라운드 맨날 하면서 학생들에게 주면 되도록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7라운드도 다 이미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라운드는 13개 팀이 이제 적자예요. 점점 많아지죠? 그러나 여기는 다섯 개, 여섯 개 팀이고, 여섯 개 팀이고요. 7라운드도 라운드가 반영하고요. 예, 그 다음에 8라운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8라운드 데이터가 또 입력될 겁니다. 이제 8라운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학생들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실제 학생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는 이것보다 좀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이제 이 정도 됐습니다. 예, 자, 8라운드는, 예, 15개 팀이나 이제 8라운드에는 15개 팀 적자 매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개 팀, 4개 팀. 아까보다 7라운드 줄었죠. 이번에도 반영하고요. 예, 그럼 이제 9라운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예, 9라운드도 입력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제 매 라운드마다 임차인 노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차인 노력이 여기 노력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게임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니까
가게에서 임차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게임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라운드가 다 입력됐습니다. 이번엔 16개 팀이 적자 매장입니다. 거의 대부분 적자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의 대부분이 적자 매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 영업이익이 적자인 이제 실제 총 영업이익이 적자인 팀도 무지하게 많아졌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25% 50분 공연은 별로 영향이 없죠. 예, 이런 차이를 발휘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10라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0라운드 데이터가 입력되겠습니다. 예, 10라운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10라운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그 입력한 데이터가 정확히는 실시간은 아닙니다. 한 대략 한 3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럼 3초 안에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거의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라운드에 16개 팀이, 예, 이렇게 되네요. 16개 팀이. 오케이. 자, 이번 라운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10라운드죠. 11라운드 반영하겠습니다. 11라운드 반영할게요. 네, 10라운드는 네, 반영했고요. 이제 11라운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네, 11라운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초기화 버튼 여기 이제 초기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현 임대료는 다 1,000원으로 세팅돼요. 그러니까 임대료 첫 시작은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첫 시작은 1,000원입니다. 오케이, 11라운드 데이터 보겠습니다. 예, 17개 팀이나 거의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네 팀 안정적이죠. 예. 마지막 이제 12라운드 데이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라운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예. 12라운드까지가 마지막입니다. 12라운드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아마 12라운드에는 마지막 18개 전 팀이 다 매출이 어떤 적자, 이번 나도 순이익이 적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예측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거의 그런 것 같네요. 예. 12라운드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12라운드가 입력됐거든요. 예, 보십시오. 전체 18가게 전체 18매당 전체가 다 영업 순이익이 많았습니다. 이런 젠트픽스 안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하시죠? 뭐 임차인이 노력을 안 했어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에 또는 매출이익의 25% 50%로 매출 이익과 연동한 임대료의 경우에는 안정적입니다. 여기는 좀 많아졌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2라운드 마지막 결과 반영해야 됐죠. 그 반영하면은 끝나고요. 반영했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끝났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총 영업이익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네요. 6팀만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6팀은 이게 임차인 노력, 유입 고객수, 매출이익 이게 잘 선택했다는 거죠. 눈치가 빠른 학생, 눈치가 잘했다라는 거죠. 예, 그 학생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게임이 끝났으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시상이 끝났으면 마지막에 이제 결과 보고서, 얘들아 한번 결과 보고서 한번 클릭해봐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 고침을 누르면은 늘 여기에 자기의 순위가 시시각각으로 나타납니다. 스코어보드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자기의 순위가 나타나는데 6팀이 1등이 나는 거, 그다음에 2등은 11팀, 그다음 3등은 16팀이죠. 이렇게 다 뭐 아무튼 6팀 빼고 나머지는 다 적자가 났습니다. 제일 큰 적자는 거의 8만 원 넘게 나왔네요. 12만 원이 제일 크죠. 12만 원이 제일 큰 적자네요.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자기 팀, 자기는 이제 1팀이니까 1팀은 예,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운드별 나의 총 매출이익과 평균 임대료가 예, 매출이익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평균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래서 매출이익과 평균 임대료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그다음에 평균 임대료 변화는 예, 임대료가 예, 기하급수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적자 매장 수는 예, 우리가 했던 기존대로 방식을 했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25%, 매출액의 50%인 경우는 좀 그냥 안정적이죠.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지만 예, 이거는 안정적이죠. 예, 이렇게 보고 설명해 주면 되겠고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제 활동지가 있죠. 그러니까 활동지를 보면서 이제 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활동지는 선생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한글 파일 활동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나누면 되겠고요. 활동지를 한번 잠깐 봐볼까요? 예, 전티피케이션 활동지입니다. 예, 이 활동지인데 여기서 여기는 이제 게임 이 활동지에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공목 상권 둥지 내몰림 현상이죠. 여기를 이제 뭐 게임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도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의 활동지가 좀 있습니다. 한번 써보게 하고 여기 읽어보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당신은 1번 건물주 임대료 상한에 따라서 15% 30% 인상하는 기존 방식이 좋나요? 아니면 매출 또는 매출 이익의 몇 프로를 정해서 임대료를 지르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의견을 소술해 주세요. 뭐 학생들이 충분히 의견 소술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왜 매출 이익 연동의 임대차 계약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우시고 학생들에게 한번 생각해보 왜 안 될까라고 한번 소술해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핵심 내용을 또 따라서 하는 활동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낙후된 지역의 가치가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활동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낙후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중앙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어 기존 지문을 대체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일정 기간 동안 한 지역을 오가는 사람의 수를 뜻하는 용어는 뭐 유동인구 막 그런 다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좀 깊은 생각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을 통한 어, 이 활동지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위한 심층 질문. 한번 1번 상생의 가치.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 매출이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내는 방식은 임차인의 적자를 막아주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확정적 임대료 인상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지어 서술해 보세요. 예,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런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티피케이션을 안 당해보는 임대인들은 알 건데 전티피케이션 당해버리면 상권이 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 망하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죠. 뭐 그런 부분을 학생들과 같이 소설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지역 정체성 서울 송수동의 사례처럼 예술가들이 만든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남게 되면 결국 방문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왜 프랜차이즈가 가득한 고묵보다 특색 있는 가게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뭐 이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프랜차이즈 보려고 송수동에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우리가 거기는 특색 있는 건물을 우리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선호하는 거죠. 뭐 그런 걸 학생들이 소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이제 소설 내용이 여기에 있고 아래는 또 예시 정답도 있습니다. 예, 젠트리피케이션 시뮬레이션 게임, 젠트리피케이션 게임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번 여기서 수업 한번 해보시면서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 게임을 만들었고요. 또 이제 또 이 영상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